부산에 해외나 수도권으로 떠나는 음악인들이 많답니다. 지금 부산 음악계의 현 주소는 어딘지, 또 이 부산 음악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의대 박선혜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요, 37년 동안 대학 교수로 지내시다가 올해 8월에 퇴직을 하셨는데, 대학 발전 기금을 기부를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 부산 음악계에 뭐 지대한 공헌도 하셨지만, 후학을 양성해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예,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그 37년 동안 대학 교수로 지내시다가 올해 8월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수업을 듣는 학생들 지켜봤을 때 부산의 음악인들의 미래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지요. 사실 부산 음악계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다져온 인재들이 현재는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대로 간다면 부산 음악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첫째, 뭐 다 누구나 공감하고 걱정하는 일인데 낮아진 출산율에 비례하여 또 음악을 전공하는 인구도 줄었고, 예. 1980년, 90년대 그 치열했던 대학 경쟁률 시대였거든요. 예. 그때 맞춰서 대학들은 다 몸집을 불렸습니다. 정원을 늘리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20세기 들어서 최근 한 20여 년 동안 조금씩 학생이 줄더니 최근 한 2, 3년은 아주 절벽 수준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원을 급히 뭐 2분의 1, 3분의 1 줄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악 전공자 자체가 많이 줄었다. 예. 네, 음악 전공자가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줄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음악인들의 수도 줄고, 또 이제 부산 지역 같은 데도 뭐 물론 좋은 재능이 있는 음악인들이 있습니다. 젊은 학도들. 그런데 이게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지만 대부분이 이제 서울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어하고, 또 심지어는 재능이 좀 덜한 학생들조차도 뭐 수도권, 심지어는 뭐 충청권에라도 가고자 하는 이런 현실을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학한 학생들은 결국 좀 자부심도 못 느끼는 상태에서 떠돌이 같은 방황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가 쉬운데, 예, 제 의견은 각자의 성격과 그 비전에 맞는 지역의 대학에서 실력을 다지고 그 이후에 뭐 원하는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서 더 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맞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에 치중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미 많이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후학을 지도할 자리가 없죠. 선생님들을 찾는 수요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변화 없다면은 조금 미래가 어둡다고.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번에 대학 발전 기금을 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기부를 하셨고 이게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는 동의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사회적인 혜택을 누렸고, 또 학교를 바탕으로 발판이 돼서 활동의 계기가 됐고, 당연히 학교로 인해서 저의 꿈을 펼쳤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 대한 그 사랑을 좀 환원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하고 또 음악을 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고자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렵게 지역 음악계가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당장 부산 지역에도 정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떠난단 말이죠.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부산에 머물지 않고 해외나 수도권으로 자꾸 간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학생들을 좀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점을 여쭤봤습니다.
뭐 제 의견을 그냥 말씀을 예,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그게 주십시오. 이제 어쩌면 주관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서울에는 그 예술의 전당 그 안에 예.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줄여서 한예종 그런 국립교육기관이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 가고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일단 국립이고 나라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저렴하고 또 거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영재원이라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예. 다닐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무조건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한예종으로 진학하는데도 조금 뭐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루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쉽게 갈 수 있죠. 말하자면 이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그 시스템이 유럽의 음악계의 그 국립음대 독일 말로 하면 혹슐레라고 하는 또 미국 말로 하면 컨서바토리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건 종합대학의 개념이 아니고 예. 그냥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대학이죠. 예, 전문대학이 아니고 4년제인데 그게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 쪽으로 독일이나 뭐 오스트리아 뭐 이쪽으로 유학을 가면서 국립음대를 가고자 하는 것은 거기 등록금이 전액 면제이기 때문이고 예. 또 이제 미국 쪽에도 컨서바토리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조금 명성을 보고 아이들이 진학을 하다 보니까 뭐 등록금이 싸거나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부산에 조속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가칭 부산예술종합학교 그래서 국가 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지원 자격 같은 것을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출신지거나 뭐 부모나 본인이 부산에서 아니면은 경남권까지 포함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즉 100% 하면은 또 타 지역에서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경남권, 부산권이 한 60%, 나머지 다 타 지역에서 한 40% 이렇게 지원을 하게. 그러니까 그 전형을 뽑을 때 다른 전형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후일이 되면은 뭐 이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모교에서 일자리를 또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얻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제는 예술의 전당 산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도 좀 가능한 게 이게 2024년에는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그리고 2025년에는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을 갖춘 부산국제아트센터가 문을 여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페라 하우스는 좀 별개고요. 국제 아트센터 같은 데는 옆에 시민공원도 아주 부지가 넓고 또 건너편에 국악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콘서바토리 같은 거 건설하는 거는 뭐 건물 한 채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만은, 거기 큰 종합대학이 하나 들어서고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거를 예를 들면 국립부산예술종합학교 그런 거를 부산 국제아트센터 옆 부지에다가 신설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혜택, 부산과 영남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고 그렇게 또 학교 차원에서 해외 유명 콩쿠르 같은 데도 또 조금 출전할 때 지원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유학을 가지 않아도 바로 국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부산에 그런 인재를 놓치지 않고 좀 영입하려면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돈이죠. 그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김에 이런 학교도 생기는 게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일도 아니거든요. 사이즈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부산에 이런 특히 클래식 음악계에서 이제 전공을 한 사람들이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부산 오페라 하우스
하우스 지금 이제 2024년에 문을 열 텐데 네네. 아직까지 좀 운영 주체도 정해지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로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이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만, 피아노 전공이고, 예.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면 그야말로 종합 예술이겠죠. 시각적인 거,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성악가들이 출연을 하고 또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고, 거의 문화예술의 종합적인, 그러한 공간인데, 이 오페라 하우스가 말하자면은 흑자가 나기가 참 어려워요. 예. 흑자가.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국제 아트 센터. 그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번영이, 번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인재들이 이미 산출이 되어 있지만 그 연주 공간이 터없이 부족해서 네. 말하자면 대관 싸움이라고 할까? 그런 게 해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아주 흑자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페라 하우스는 좀 다른 예. 얘기입니다. 근데 오페라 전공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 부산 네, 국제 아트센터에 방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네, 지금 사실 오페라 하우스도 이렇게 뭔가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 국제 아트센터도 어떻게 보면 2025년인데 지금 공정률을 보면은 오페라 하우스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페라 하우스 이제 그러니까 부산 국제 아트센터에 예, 이제 방점을 말하자면 두고. 네, 오페라라는 게 그러니까 음악 전공자 아닌 일반인들에게 조금 좀 딱딱하고 조금 접근하기 힘든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교수님 제가 말씀은 부산 네. 국제 아트센터에 방점을 맞춰서 여기가 네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네. 앞서도 대관을 서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방치될 네. 수는 없잖아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좋은 시설이 들어서니까 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시하고 나라하고 반반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거 공무원들이 완전히 해서만 될 일이 아니고 조속히 국내외의 전문가들을 섭외를 하여 구성이라든지 예산 편성, 콘텐츠 개발, 또 공연장별 특성화 공연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예. 아주 세계 수준에 맞는 그러한 기획 그게 중요하고 중요하고 공무원들은 또 관리라든지 자금 운영이라든지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서로 상호간에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냥 시하고 국가 차원의 50대 50으로 운영이 되면서 아마 거의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맞지 않은 얘기라서 예술인들 간에 걱정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보면 부산 국제 아트센터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여쭐까요?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짧게. 혹시 제가 시간이 많이 없나요? 예, 한 30초. 네. 아이고. 예. 그러면 이번에 오페라 하우스에 합창단과 하고 그거를 모집을 했는데 터없이 지원율이 낮았다. 예, 이런 예. 얘기가 있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부산 소재 대학 졸업자나 거주자, 이렇게 했는데 39세 이하라는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관현악 아닙니까? 관현악 네. 인구가 줄고 서울로 다들 아이들이 떠났는데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지금 30세가 돼 있겠지만은 지금 부산 소재 대학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조금 실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시립 같은 데서 부산 시립교향악단 같은 데서 그게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수님 공급을 주고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쭤야 될 것 같아요. 박선혜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